배 대표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 직거를 하다가 목격담 정치를 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만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 다시 재등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들을 낳았는데, 최근에는 또 완전히 잠적해버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소식들이, 근황들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지금 드러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7, 8월 전대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철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출마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폭풍 전야처럼. 아,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 되죠. 아니면 SNS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익숙한 그 SNS에 올리면 되죠. 나는 더 이상 현실 정치의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고 내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또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하는 기회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지구당 혁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의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구당이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이제는 발진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했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정치를 재개하겠다라는 한동훈 정치에 대한 지금 정리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렇군요. 책을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을 마지막 또 추고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저는 중요한 것이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가장 지금 정치권에서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 것이 최상병과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의 또 생각을 이야기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어요.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털릴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저는 90% 이상이다. 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출마를 한다라고 공식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요, 최상병은요, 이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요, 저는 철저하게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왜? 최상병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정치와 그 다음에 한동훈이 생각하는 여의도 문법이 아닌 5천만의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이 아니라 확연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한동훈의 정치, 한동훈의 미래를 지금 드러내기 위한 정막 속에, 정막 강산 속에, 암흑 속에서 저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 있다. 실제로 한밤보다도 더 깜깜한 밤을 우리는 새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곧 해가 뜨기 직전에 한동훈이라는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으로 보입니다. 지금 잠수를 탄 한동훈은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긴장도를 최대한 높이는 그런 침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밍업을 할 때도 1시간을 손흥민 선수가 워밍업을 할 때도 처음에 손목 돌리기 시작부터 마지막에 발목 돌리기와 숨 고르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마지막 워밍업의 단계로 이해돼요. 그런데 엊그저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CBS에 나가가지고 뭐 본인은 이제 나중에 부인을 하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한동훈이 아니고 조정훈을 이렇게 혼동해갖고 그렇게 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별명이 어당팔입니다. 어리숙하지만 당수가 8단인 거 보면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분이 아니 조정훈이가 당권 도전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20일입니다. 오래됐어요. 그걸 또 헷갈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희들도 패널로 오래 나가봤습니다만은 다 질문지를 미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불출마를 이렇게 해프닝을 가장해서 권유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경원 당선자가 내가 한동훈 같으면 불출마를 권고하고 싶다.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그 이유를 댄 게 있어요. 하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런데 실익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얻을 게 크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점은 어떻게 보나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거. 저는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황우여 위원장은 이쪽 눈치, 저쪽 눈치, 요쪽 눈치를 두루두루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입장도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전당대회 일정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일정은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 일정에 따르면은 전당대회 날짜는 대략 언제부터 언제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8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7월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결정된 게 없고. 두 번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그렇게 달가울 리가 없겠죠. 그리고 나경원, 지금 다 서울대 법대입니다. 나경원, 심지어 윤상현, 안철수 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그럼 뭐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과 후배잖아요. 네. 동훈아, 누구십니까? 나 황우여야. 아이고 선배님 네네.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 출마 준비하고 있냐 어떠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서 황우여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계시고 황우려라고 발음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당선인의 이러한 주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권을 할 테니까 너는 그만둬 뭐 이렇게 이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또 일리가 있는 게 많습니다. 리스크가 크다.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든 이번에 전대에서 당선되는 당대표가 22대 전반기 엄청난 야권의 공세가 펼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뭔 원내대표도 있습니다만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과연 임기 동안 버티겠느냐. 지난 2년 동안에도 이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6명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뭐 지구당 혁신한다 어찐다 하지만 성과를 낼 게 결국은 당대표든 정치인이든 성과를 내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봐라 내가 나가니까 이렇게 됐잖아. 지난번 총선에 졌는데 그때는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 커서 했는데 다 이겼잖아. 근데 성과를 낼 것도 사실은 없는 데다가 또 네. 대권에 나가려면은 당헌이 고쳐지지 않는 한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게 되어 있어서 내년 9월이면 물러나야 해요. 이런 리스크들이 많다는 것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앞길에 놓여있는 리스크, 이게 결코 적지 않다. 그것을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심지어는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한 전 위원장이 굳이 지금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럼 내년에 나오면 리스크는 없습니까? 후내년에 나오면 리스크는 없습니까? 그러면 YS는 기회가 좋을 때 대통령의 자리를 거머쥔 겁니까? 아니죠. 자, 거의 낭떠러지에 몰렸는데 3당 합당을 하고 또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DJ는 기회가 호락호락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래서 DJP 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전대미문의 영원한 면합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정말 거인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치는 애송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그런 과정들을, 험난한 과정을 거쳤을 때 다시 거인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더 리스크가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지금 신문 리스크 있죠. 사법부 재판 리스크 있죠. 본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꿋꿋이 공천 마음대로 하고 연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대선 후보까지 달려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는 저는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 돌파를 가야 해야 될, 극복해 가야 한다. 가야 되는 것이고, 예. 마지막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다면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누구로부터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요? 오세훈 시장요? 나경원 당선인요? 안철수 의원요? 윤상현 의원요? 원희룡 전 장관요? 누구일까요? 대안이 없네요. 네. 대안이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원 CNI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 보면은 자기 대권주자 적합도로는 이재명이 36.9, 그리고 한동훈이 22.8인데 예.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62.7%,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분은 원희룡 9.4, 오세훈 8.2, 홍준표 7.8이에요. 다 합쳐도 여기 하나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것이고, 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본인은 썩 탐탁지 않았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니까 그분이 오면은 민심을 잘 전달해서 총선을 잘 치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삐그덕거린 것 아니냐.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상 전체 역할의 50%인데 아직까지도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비토의 발언을 하는 경우는 지금의 이런 지지율도 결국은 윤석열 지지층과 한동훈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쭉 빠져가지고 결코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극복해야 될 과제겠죠. 예.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인 경쟁력도 더 강해질 테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밀쳐내면 본인의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되나요? 저는 안 윤석열 되죠. 대통령도 예,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요. 바라보는 지지층들을 생각해서나 또는 여권 내에서의 정말 단결을 이야기할 때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든 합해야죠. 그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경원 당선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정말 물 흐르듯 예. 또 상선약수처럼 그러면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관계만 같으라는 관계가 될까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다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뭐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은데요. 아니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나올 때 윤심으로 좌절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저는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지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서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설득력과 것이다. 또 타당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헤쳐나가느냐도 한동훈 전 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고 또 극복해야 될 본인의 또 능력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내가 얼핏 들으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이랄까 이런 5인방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쪽에서는 한 곳에서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5인방을 좌경률 우동혁 하는 대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장동혁 지금은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이죠. 전에 한동훈 위원장 때는 사무총장. 그리고 비서실장했던 김영동 의원, 네. 박정아 전 수석 대변인, 박정아 의원, 그리고 호준석 현 대변인 이 5사람을 칭한 데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장동혁 의원, 고동진 당선자, 강남 병이죠 아마, 이상민 의원, 박상수, 인재영이 미로죠. 맞습니다. 인천 서을 변호사. 위원장이죠. 변호사. 진중건 광운대 교수. 이 5사람을 또 한 데도 있는데 맞습니까? 최측근 인사가? 저는 이들 사람들과 가까운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지금도 보십시오. 누구와 아주 가깝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이 노출되겠죠.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누구도 아주 가깝게 곁을 안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경험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왜? 네. 이른바 친윤 조직.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사이에 빚어졌던 그런 파장과 갈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지금 갈등, 논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거의 결벽증처럼 누군가를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하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경청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가깝다, 두 번째 그렇다고 측근은 아니다, 세 번째 정말 측근이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대는 뭐 본인 혼자 치를 수가 없는 것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전대가 이제 한 2달 정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 선거에 대해서 거의 달인이나 다름없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본인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후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아이디어를 또 제시를 하고 어떤 비전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서 이런 5분들, 제가 뭐 2팀을 이야기한 것을 들어서 2팀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같이 회의도 하고 도움도 얻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바 호가호위하거나 이른바 방석 권력을 누리는 그런 또 측근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배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은 한 위원장이 머지않아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